우리 주변에는 참 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모나 능력, 성격까지 출중해서 어디를 가나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마음만 먹으면 모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인싸의 조건을 다 갖춘 이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화려한 파티나 북적이는 술자리 대신 집안의 서재나 한적한 산책길을 택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왜 저렇게 좋은 조건을 썩히냐며 안타까워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그 고립 속에서 비로소 숨을 쉬며 가장 충만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들은 사회성이 부족해서 숨는 비자발적 아싸가 아닙니다. 타인의 인정보다 나 자신의 본질이 더 소중하기에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자발적 아웃사이더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내면의 가치 지향적 고립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에너지를 즐기기보다 그 관계 속에서 소모되는 나를 지키는 데 더 민감합니다. 누구나 나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오히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다가오기에 그들은 인기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고독이라는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남들의 박수 소리보다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려는 이 고결한 선택은 사실 시대를 앞서간 위대한 사상가들이 평생을 걸고 지켜온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조선 후기 실학의 거두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과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연암 박지원 선생은 바로 이 자발적 고독의 미학을 가장 깊이 이해했던 분들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라는 강제적인 고립 속에서도 홀로 있는 시간이야말로 나를 바로 세우는 절호의 기회라며 스스로를 다잡으셨고, 박지원 선생은 명문가 자제로서 보장된 탄탄대로를 거부하고 저작거리의 가난한 예인들과 소통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구축하셨습니다. 두 분은 입을 모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란함에 섞이지 않고 홀로 설 수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지혜와 깨달음에서는 심리학이 분석한 인기 많지만 혼자가 좋은 사람들의 5가지 심리 특징을 거울 삼아 정약용의 엄격한 자기 성찰과 박지원의 파격적인 자유정신을 결합해 보고자 합니다. 남들의 인정을 좇느라 정작 나를 잃어버렸던 당신에게 혹은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 자책했던 당신에게 두 성현의 가르침은 고독이 결함이 아닌 가장 고귀한 능력임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세상의 박수 소리를 뒤로하고 내면의 정점으로 향하는 위대한 고립의 미학 그 첫 장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심리학이 분석하는 인기 있는 아싸들의 첫 번째 특징은 외부 보상에 대한 낮은 의존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이라는 달콤한 보상을 얻기 위해 에너지를 쏟지만 이들은 그 보상이 주는 쾌락보다 자기 일관성을 지키는 데서 더 큰 만족을 얻습니다. 남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지만 그 호감을 유지하기 위해 가면을 쓰고 비위를 맞추는 순간 나다움이 훼손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꺼이 인기의 중심에서 걸어나와 고독을 선택합니다. 남들이 주는 트로피보다 내가 나 자신에게 주는 합격점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체적 고립의 정수를 다산 정약용 선생은 신독의 철학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신독이란 홀로 있을 때에도 자신을 속이지 않고 엄격히 경계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선생은 유배지라는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도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의관을 정제하고 학문에 매진하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으며 오직 하늘과 나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없는가를 살핀다. 남들의 환호성에 취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천박한 삶이며 홀로 고요히 앉아 자신의 허물을 살피는 것이야말로 고귀한 삶의 시작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에 연암 박지원 선생은 특유의 불구세속 즉 세속의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파격적인 자유를 더하셨습니다. 연암은 당시 명문가 자제로서 보장된 탄탄대로를 걷기보다 저작거리의 가난한 예인들과 소통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문장을 구축하셨습니다. 남들이 왜 좋은 집안 배경을 두고 비천한 이들과 어울리느냐고 비웃을 때 연암은 호쾌하게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남의 눈에 비친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노예의 삶이요. 내 안에 참된 흥취를 좇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주인의 삶이다. 연암에게 고독은 사회적 단절이 아니라 가식적인 인간관계라는 쇠사슬을 끊고 얻어낸 영혼의 해방구였습니다. 당신이 만약 모임에서 인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시간의 담백함을 더 사랑한다면 정약용과 박지원의 이 준엄한 격려를 기억하십시오. 향기로운 꽃은 벌 나비를 부르려 애쓰지 않아도 절로 향기를 뿜듯 단단한 자아를 가진 자는 인기를 구걸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빛이 난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와 당신만의 고독을 즐기십시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의 적막함 속에서 조선의 미래를 설계하고 연암 선생이 달밤의 고독 속에서 천하를 휘젓는 문장을 길어 올렸듯 당신의 자발적 아싸 생활은 당신의 영혼을 가장 풍요롭고 단단하게 닦아줄 위대한 수양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심리학이 분석하는 인기 많은 자발적 아싸들의 두 번째 특징은 관계의 양보다 질을 우선하는 선택적 소통입니다. 이들은 가벼운 안부와 의미 없는 농담이 오가는 수백 명의 네트워크보다 영혼의 떨림을 공유할 수 있는 단 한 사람과의 깊은 대화를 갈망합니다.
이들에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피상적인 사교는 일종의 노동과 같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사교성을 가졌으면서도 정작 문을 닫고 혼자 있는 이유는 자신의 소중한 감정과 시간을 가짜 관계에 낭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역과하여 정수만을 남기려는 고도의 정서적 미니멀리스트들입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관계론의 정수를 연암 박지원 선생은 지음의 미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연암은 당대 최고의 문장가로 수많은 추종자가 있었으나 결코 세력이나 명성을 위해 사람을 사귀지 않으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길에서 만나 눈인사를 나누는 수천 명은 내 고독을 채워주지 못하지만 내 마음의 검은고 소리를 알아듣는 단 한 사람의 지음은 내 평생을 따뜻하게 한다. 연암에게 사교란 화려한 인맥 쌓기가 아니라 서로의 영혼에 닿는 진실한 마주침이었습니다. 선생은 저작거리의 가난한 역관이나 예인들과도 격이 없이 소통하며 그들의 진실한 삶의 냄새를 맡으려 하셨습니다. 이는 거칠애 뿐인 명문가들의 사교보다 훨씬 더 밀도 높은 인간관계의 정점이었습니다. 한편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라는 극한의 고립 속에서 서신을 통해 관계의 밀도를 유지하셨습니다. 선생은 자식들과 제자들에게 보낸 수많은 편지에서 사람을 사귀는 것은 내 마음의 빈털을 내어주는 일이니 어찌 가벼이 할 수 있겠느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선생은 유배지 강진의 좁은 방에서 수백 명의 학자와 교류하기보다 몇몇 제자와 깊은 학문적 토론을 나누고 멀리 있는 아들들에게 절절한 가르침을 전하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선생에게 관계는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심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백하여 오래가고 소인의 사귐은 단술처럼 달콤하여 금방 썩는다. 당신이 만약 수많은 모임의 제안을 뒤로하고 정말 마음이 통하는 친구 한 명과의 차 한 잔을 더 소중히 여긴다면 정약용과 박지원의 이 깊은 성찰을 기억하십시오. 인맥이 넓은 것을 자랑하는 자는 그만큼 내면이 비어있다는 증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자는 영혼의 주인이 타인인 자다. 당신이 자발적으로 아싸가 되어 관계를 줄이는 것은 당신의 삶에 들어올 진짜 인연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숭고한 정지 작업입니다. 박지원 선생이 달밤의 벗을 그리워하며 문장을 벼리고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의 고독 속에서 참된 제자를 길러냈듯 당신의 선택적 고립은 당신의 인생을 가장 진실하고 향기로운 인연들로 채워줄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심리학이 분석하는 인기 많은 자발적 아싸들의 세 번째 특징은 정서적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와 깊은 관족 컨템플레이션입니다. 이들은 외향적인 사교 활동이 주는 즐거움을 알지만 그 활동이 자신의 내면 에너지를 얼마나 빠르게 고갈시키는지도 명확히 인지합니다. 남들에게 에너지를 나눠주는 출력의 시간보다 책을 읽고 사색하며 자신을 채우는 입력의 시간이 더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고립은 사회적 단절이 아니라 자신의 지적 정서적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충전의 시간입니다. 소란한 세상의 소음을 잠시 끄고 내면의 주파수를 맞출 때 비로소 세상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이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적 고립의 정수를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 강진이 다산 초당에서 몸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선생은 한때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조정의 중심에 계셨으나 유배라는 강제된 아싸의 삶 속에서 오히려 인류 역사에 남을 500여 권의 저술을 완성하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나를 이 척박한 곳에 홀로 두신 것은 세상의 하찮은 잡념을 끊고 오직 진리에만 몰두하라는 뜻이다. 선생에게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자신의 학문을 집대성하기 위한 거대한 실험실이었습니다. 선생은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소모하는 시간의 절반만이라도 자신을 살피는 데 쓴다면 누구나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편 연암 박지원 선생은 특유의 관조 정신으로 고독을 예술로 승화시키셨습니다. 연암은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 홀로 마당을 거닐며 달빛을 구경하거나 새벽녘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우주의 이치를 사유하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떠드는 소리는 참새들의 지저귐과 같아 귀를 어지럽히지만 홀로 앉아 듣는 바람 소리는 만물의 근원을 일깨운다. 연암에게 자발적 아싸의 삶은 세상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더 객관적이고 깊이 있게 관찰하기 위한 거리두기였습니다. 선생은 군중 속에 섞여 있으면 군중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지만 홀로 서 있으면 비로소 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만약 화려한 모임보다 혼자 조용히 책을 읽거나 취미에 몰두하는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면 정약용과 박지원의 이 위대한 고독을 기억하십시오. 성장은 소란함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싹을 틔운다. 당신이 자발적으로 아싸가 되어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과업에 집중하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초당의 정막 속에서 조선의 개혁안을 설계하고 연암 선생이 고요한 밤에 천하를 뒤흔들 문장을 다듬었듯
당신의 고요한 시간은 훗날 당신을 가장 빛나게 만들 위대한 결실의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도입부에서 보았던 충분히 인기가 많음에도 홀로 있기를 자처하는 그 묘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서늘한 기계와 연함, 박지원 선생의 호탕한 자유를 통해 자신의 자발적 아싸 생활이 결코 사회성 부족이나 성격적 결함이 아니었음을 확신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타인의 인정이라는 마약에 중독되지 않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라는 우주를 탐험하려는 가장 용기 있는 지적 선택이었음을 말입니다. 남들이 박수를 칠 때 그 무대에서 내려올 수 있는 용기. 그것은 오직 자신을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혼의 근력입니다. 심리학이 분석한 인기 많은 자발적 아싸들의 마지막 특징은 높은 자아 통합성입니다. 이들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내면이 온갖 사색과 질문 그리고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 강진의 적막함 속에서 조선의 모든 지식을 집대성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신 즉 자신을 닦는 일은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나의 하늘에 부끄럽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선생에게 고독은 세상을 원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실학의 꽃을 피우는 비옥한 토양이었습니다. 연한 박지원 선생 또한 평생을 주변인으로 사셨으나 그 누구보다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벚꽃창신 옛것을 본받되 새로운 것을 창조하라는 가르침은 고독한 사유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남들과 똑같이 어울려 다니며 유행을 쫓는 자는 결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없습니다. 연함에게 자발적 고립은 낡은 관습의 사슬을 끊고 참된 나로서 세상과 마주하기 위한 고결한 투쟁이었습니다. 선생은 천하의 모든 사람이 나를 비웃어도 내 안에 참된 흥취를 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며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당신이 만약 인기라는 화려한 겉옷을 벗어 던지고 고독이라는 담백한 수의를 입는 것을 더 편안하게 느낀다면 정약용과 박지원의 이 위대한 뒷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군자는 홀로 서 있어도 위태롭지 않고 세상을 등져도 근심하지 않는다. 당신이 선택한 그 고요한 시간은 당신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벼려내는 담금질의 시간입니다.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부끄러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빛나는 성취는 얼마나 많은 사람의 전화번호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은 자기 신뢰를 가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언어는 마음의 문이요, 고독은 지혜의 태반이다. 오늘 지혜와 깨달음에서 나눈 이 이야기가 남들의 인정을 좇느라 지쳤던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안식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일 때 비로소 가장 빛나는 사람입니다. 당신만의 고독 속에서 찬란한 지혜의 꽃을 피워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지혜와 깨달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